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프란치스코 교황이 트럼프 대통령을 구할 수 있을까? 워싱턴 포스트 칼럼 제목입니다. 올해 초까지 CIA 국장이었던 존 베넌이 의회 증언에서 러시아가 뻔뻔스럽게 미국 선거에 개입했고 자신이 러시아 정보국장에게 경고까지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을 가장 먼저 경고한 사람이 자신이고 이후 연방수사국은 더 많은 정보를 갖게 됐다고도 말했습니다. 백악관에서 내놓은 예산안의 중심은 국방비는 늘리고 메디케어를 포함한 사회복지는 줄이기입니다. 의회에서 그대로 통과될 리는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첫날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또 다른 굴욕이었다고 미국 언론이 전합니다. 팍스뉴스가 거의 20년 만에 처음으로 진보 텔레비전에 시청자 뺏기는 것을 두려워하는 시점이 됐습니다. 인공지능 알파고가 바둑의 세계 챔피언을 또 가뿐하게 이겼습니다. 영국 맨체스터에서 발생한 자살 테러 사건 용의자는 23살 남자고 또 다른 23살 남자가 체포됐습니다. 최고의 제임스 본드 가운데 한 명으로 평가받는 로저 무어가 숨졌습니다. 로저 무어에게 죽음은 또 다른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프란치스코 교황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 어떤 얘기가 오고 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트럼프 대통령을 아무도 예측하기 힘든 사람으로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보통 일반 지도자들과는 다른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서 어떤 새로운 느낌이 들까 이런 것을 지금 세계가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바쁘죠.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도 천주교 신자잖아요. 세례명이 디모테오라면서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때 영세도 받고 했는데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남북 정상회담을 좀 중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친서가 전달이 됐을 텐데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교황청 특사요. 김희중 광주 대교구 교구장을 통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왜냐면은 이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동안 여러 번 북한 이슈에 대해서는 외교적인 해법 그리고 협상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강조를 해왔었기 때문에 아마 어떤 도움을 요청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태리로 가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났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공통분모 찾기를 두 사람이 분명히 하겠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지난주인가요? 프란치스코 교황도 그런 말을 미리 했는데 다른 점들이 너무 많아서요. 이민이라든가 기후변화 이슈 등에서. 그리고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도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는 다른 방법과 다른 강도지만 뭔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메시지를 충격타로 탁탁 던지는 그런 지도자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만남에 세계가 주목을 할 수밖에 없고 공통점 있기는 있네요. 낙태와 종교 자유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중동에서의 아주 소수인 기독교인에 대한 것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치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너무나 친이스라엘적이다 해서 바티칸의 외교관들은 좀 경계한다는 소리 들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대통령 가족들이 많이 갔습니다. 놀러 간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자문이기 때문에 일하러 가서 특히 딸 이방카가 여자이기 때문에 여성에 관한 이슈에 대해서 많이 일하고 있잖아요. 인신매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태리 바티칸에서 어떤 메시지를 아마 가지고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난주였습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정확하게는 지명을 했죠. 칼리스타 깅그리치, 뉴트 깅그리치 전 공화당 하원 의장의 세 번째 와이프를 바티칸 대사로 이제 정했기 때문에 함께 만날 수도 있겠네요. 그곳에서. 그래서 오늘 워싱턴 타임즈와 워싱턴 타임즈의 사설과 워싱턴 포스트의
이제 칼럼니스트의 글이 조금 성격이 좀 다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바깥 해외 방문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워싱턴 타임즈는 트럼프의 사과 없는 해외 순방, 이게 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또 그 이전에도 뭐 그 아랍 국가들과 뭔가 같이 나가야지 된다 하면서 사과하러 다니는 외교를 했다고 해서 공화당이 굉장히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가 아니다라고 워싱턴 타임즈가 사설에서 지지를 하면서 중동에 가서 그야말로 머리 숙이면서 굴욕적인 외교를 하지 않았다. 새로운 대통령은 문제가 많은 그쪽에 가서 머리 꼿꼿이 들고 미국 그 대통령이 할 말 다 했다. 미국은 오로지 가세게만 고개를 숙여야지만 되는 국가다. 워싱턴 타임즈의 사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오바마 대통령과는 달리 사우디아라비아 쪽을 좀 중동에서 더 떠오르게 하고 이란에 대해서 완전히 그 부시 대통령 시절의 악의 축이다. 북한과 이란을 이렇게 비교한 것에 비슷할 정도로 이번에 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그 워싱턴 타임즈는 지적을 하고 그리고 또 무기 그 지금을 많이 팔았다는 것도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뭐 해군 함대 등 또 미사일 방어 시스템 사드도 판 것 이것 봐라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고개 그 꼿꼿이 든 것에 대해서는 한 말씀 드릴 게 있네요. 어제 뭐 시간도 없고 해서 말씀 안 드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그 애매한 자세로 그 사우디 국왕에게 메달을 목에 걸림을 받았잖아요. 그때 무릎을 굽혔습니다. 고개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어정쩡하게 무릎을 굽혀서 어떤 사람들은 그 왕에게 대한 그 예의 아닌가. 뭐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앞에 가더라도 전에 그 총리 부인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영국 총리인데도 굉장히 영국에서 말이 많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 너나 나나 다 똑같은 사람인데 뭐 21세기에 뭐 여왕이라고 물론 전통은 그 존중하지만 그 앞에 가서 일일이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지 되는가 그 무릎을 약간 그 무릎을 낮추는 것이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예의상으로 무릎 낮췄다고 하지는 않겠지만 무릎을 굽힌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메달을 받았고요. 오바마 그 전 대통령이 전에 이제 그 허리를 굽혀서 인사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또 이해가 되는 게 항상 왕들은 나이가 아주 많고 그 당시에 그 오바마 대통령은 젊었잖아요. 40대밖에 안 됐고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은 70살이 훌쩍 넘어버렸고 그것과 비교를 하자면 조지 부시 전 대통령과 빌 클린턴 대통령이었던가요? 그 사람들도 그 사우디 왕에게 메달 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무릎 굽히는 거 하지 않았습니다. 머리도 꼿꼿이 들고 이제 무릎도 그 아주 고추 펴고 그렇게 하고 받았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워싱턴 타임즈의 얘기 조금 그 너머로 가는 거죠. 그런데 워싱턴 타임즈는 이렇게 무기 많이 팔아서 좋고 머리 안 숙여서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워싱턴 포스트의 EJ 디온 그 칼럼니스트가 프란치스코 교황이 트럼프를 구할 수 있는가 이런 그 제목의 칼럼을 썼습니다. 누군가 개종하는 것이 그것도 빠른 개종이 필요하다면 지금으로서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놓고 나서는요. 종교 개종이 아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인의 양심을 점검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하는가 태도 그리고 나의 접근이 지도자로서 과연 맞는가 이런 것을 바꿔야지 된다는 빠른 바꿈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해야지 될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 트럼프 대통령뿐이겠어요.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 하고 있는 일인데 어쨌든 이 칼럼니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기적을 믿고 있으니까 오늘의 미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어떤 말인가를 그 아주 정말 그 진정성이 있으면서 뭐 거만하게 누르려고 하는 태도가 전혀 아니잖아요.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렇게 한다면 대화하는 도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를 탁 하고 맞아 이거야 하고 깨달음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기대를 해본다는 겁니다. 신의 자비를 전하는 따뜻한 예수회 교황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 이 프란치스코 교황은 현재의 자본주의에 대해서 뭔가 그 경제에 있어서 트리클 다운하는 것이요. 이런 것은 순진한 믿음이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한국에서도
대기업이 잘 되면 아랫사람들에게 다 이제 그 부가 나눠진다 하는 그 트리클 다운이요.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더라 해서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된다 하는 이런 얘기를 프란치스코 교황이 그동안 세계를 향해서 해왔었던 사람이고,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다면서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이 생활 습관을 바꾸고 또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 소비하는 것 다 변해야지 된다라고 얘기하는 교황. 이민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벽을 쌓는다고 하니까 그것이야말로 믿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이다. 기독교적이 아니다. 이민자를 우리의 시민처럼 느끼는 게 신의 자녀처럼 똑같이 느끼는 것, 그래야지 되는데 벽을 쌓아서 가른다는 것은 부끄럽다고 얘기를 했고, 난민에 대해서도 프란치스코 교황의 입장은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저는 보지 못했는데 그 TD의 2017년 그 녹화한 것을 보면은 교황이 그렇게 그 얘기를 했다고 하죠. 저에게 아주 크고 분명하게 말하도록 허락해 주세요. 당신의 행동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고 겸손하게 행동할 책임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이겠어요? 권세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그 파워가 당신을 망치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 권세, 파워로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할 겁니다. 아르헨티나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태생 예수회 소속 교황이니까요. 권력, 파워는 빈속에 술을 마시는 것과 같다. 빈속에 술 마시면 어지럽고 균형 안 잡히고 그리고 자신과 주변 사람을 아주 괴롭게 다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니스트가 프란치스코 교황이 우리 미국의 대통령에게 이 말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본인의 칼럼에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지금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그 진 사람들, 루저들에게 공격하기를 즐겨왔는데 오늘 프란치스코 교황과의 만남에서 그것이 없어지기를 바란다면서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무드가 최저잖아요. 현재도 지금 의회에서 전 CIA 국장 1월 20일까지 국장했었던 그 존 베넌이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러시아와 트럼프 캠페인 사이에 분명히 뭔가가 있기는 있다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 순방을 갔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연방 수사국장 파이어하고 그 이후 등등해서 본인도 조금 뭐 위축이 전혀 되지 않는다면은 그렇다면은 아주 그 초인인 것이고요. 그런 무드이기 때문에 이런 때가 신부님의 가르침이 마음속에 쏙 살며시 그러나 파워풀하게 들어가는 때. 그러면서 이 칼럼니스트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들어둬서 손해볼 게 뭐가 있겠어요? Mr. President라고 썼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오늘의 미국 끝나고 마흐무드 아바스 그 팔레스타인 대통령도 만났잖아요. 서안에서 베들레헴에서.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평화롭게 살기를 바라는 것, 그리고 그에 관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미국의 목표라고 하니까 그 뜻을 환영한다고 팔레스타인의 아바스가 얘기를 했고, 그런데 좀 힘들어 보이기는 하죠. 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베들레헴에 갔을 때도 팔레스타인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시위를 해서 이스라엘 경비대와 그 충돌을 했습니다. 참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가는 곳곳마다 뭐 신분증 내보여야지 되고 버스를 타면 검문 검색 당해야지 되고 그런 상황에서 살고 있잖아요. 2017년인데도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접근을 하겠다고 했고, 새로운 접근을 하는데 사위인 자레드 쿠슈너와 또 트럼프 오가니제이션의 변호사, 본인 그 사업체의 변호사인 제이슨 그린블랙트를 이제 그쪽에 그 일을 줬습니다. 이것도 좀 이상하기는 해요. 뭐 사위야 또 그 뭐 유대계라고 하고 자문이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또 본인 그 사업할 때 그 변호사였었던 사람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에 관한 어떤 일에 그 말하자면 그 특사 비슷하게 전권을 준다. 계속 이제 그 충돌을 하는 그 이해관계도 있을지 모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오늘 뉴욕타임즈가 아주 길게 얘기를 했는데 전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고 그다음에 이제 브뤼셀에서 나토 정상회담 참석을 하고 다시 세실리 섬으로 와서 G7 정상회담을 대통령이 하게 됩니다.
다 아는 내용이고 짧지만 미국에도 보도된 한국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제 첫 재판. 어제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에서도 중간중간 긴급 뉴스를 서울을 연결을 해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이 이제 이 케이스가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 그래서 그 길은 아주 멀고 험하다지만 어떤 사람들은 올 12월 안에 여러 가지가 정리될 수 있다고 보는 전문가들도 있기는 있고요. 미국의 그 중요한 내용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대통령은 지금 로마에 미국 대통령이요 도착을 했고 국내에서는 여러분들 그 광고 들으시는 동안에 드디어 그 전 CIA 국장이 민주당의 의원들로서는 얻고 싶은 얘기를 그 표현으로 드디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쪽 입장으로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으로 드디어 이제 듣고 싶은 얘기를 존 브래넌이라는 CIA 전 국장에게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였었을 때 트럼프 캠페인 팀이 러시아와 접촉을 했었다. 그때 그 러시아는 미국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다 그 여러 가지 일을 했었던, 그리고 이제 요즘 뭐 며칠 동안에 계속 나온 뉴스 또 그 증거가 드러나고 이런 것을 보면은 이제 러시아가 실제로 그 미국 사람들을 포섭을 하려고 했다. 말하자면은요, 본인들의 그 공작적인 것으로 본다면, 왜냐하면 뭐 러시아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자체가 KGB 출신이고 국장 출신이고 다 이런 것들이 언론 정보국이 그 정부 그 대통령 중심으로 뭐 주문받고 생산해내고 명령에 복종하고 하는 곳이니까는요. 그래서 이 그 전 국장이 연방수사국이 러시아 관계자들과 이제 트럼프 캠페인 관계자와 접촉한 것은 알아냈다. 본인은 이제 CIA의 전 국장이었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8월 4일 캠페인 한창이었을 때죠. 그때 러시아의 그 정보국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당신들 우리 미국 대통령 선거에 어떤 영향력을 주려고 개입을 한다면 그러면 앞으로 미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에 아주 그 나쁜 일들이 생길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 경고가 사실은 그때만 하더라도 힐러리 클린턴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았기 때문에 이 같은 경고가 좀 말이 될 수 있어요. 그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실제로 러시아가 이런 영향을 미치려고 뭐 미국 사람들도 포섭도 하고 뭐 그 이제 상대인 그 트럼프 캠프 사람들과 접촉을 했다면 관계가 좋을 리가 있겠어요. 러시아도 미국과 어느 정도 관계를 유지를 해야지 되는데 지금. 그런데 러시아가 좋아했었던 후보는 트럼프다라고까지도 그 CIA 전 국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으로 볼 때는 분명히 문제가 그 있었다는 것을 알았고 경고를 했는데, 그런데 그 증거까지 본인으로서는 1월 20일 그 물러나기 전에 확실하게 그 잡아내지는 못했다라고도 증언을 했습니다. I was concerned about because of known Russian efforts to suborn such individuals. And it raised questions in my mind, again, whether or not the Russians were able to gain the cooperation of those individuals. I don't know whether or not such collusion, and that's your term, such collusion existed. I don't know. But I know that there was a sufficient basis of information. 네, 여러 가지 그 정보와 이런 것에 따르면은 러시아가 뻔뻔스럽게 2016년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것은 알지만 I don't know라고 얘기를 하죠. 분명하게 그게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간의 공모였는가, 결탁이었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모른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FBI는 쭉 그 조사를 했으니까는요, 이 트럼프 관계자와 러시아 측에서 접촉한 것을 알아냈다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CIA 국장에서 내려올 때도 이런 것들이 있었겠구나, 스스로 그 풀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그 걱정을 했었다는 것이요.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그 정보 관련 이런 내부의 규정을 어겼을 수도 있다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과는 조금 그 확장해서 그 볼 수 있는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정보국 관계자에게 트럼프 진영과 후보 당시에 러시아 사이에
관련이 없었다. 그런 증거가 없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달라고 다른 정보국 관계자들에게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따로따로요.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워싱턴 포스트가 정치 전문 신문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여기에 대해서 세세하게 자세히 보도를 했는데 한 사람은 국가정보국장 데니엘 코스트고 또 다른 사람은 국가안보국장 마이클 로저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사람이 이게 이제 미국의 그 차이죠. 다른 나라와 많은 차이인데 아무리 대통령이 나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요청을 한다고 해도 거절했다고 하죠. 이 이유는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이 직접 그런저런 일이 있을 때마다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고 하는 것도 미국 사람들 싫어하죠. 싫어하는 것이 너무 분명한 겁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총책임자는 자기고 또 자기가 그 뭐 주권자인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그 실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공정한 판단을 하려고 해야지 되는데 아니 대통령이 불쑥 전화 와서 그거 나는 아무런 관계없다고 우리 캠페인은 관계없다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좀 해달라고 ask요. 미국 단어로 표현하자면 그렇게 한다는 게 적절하다고 미국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죠. 그리고 실제로는 그 트럼프 대통령과 굉장히 그 가깝다고도 할 수 있고 또 그를 많이 도왔었던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조차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금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핵심적인 인물은 마이클 플린이라는 사람이잖아요. 국가안보국장을 했었는데 불과 몇 주일 하지 못하고 뭐 터키에서 돈 받고 뭐하고 러시아 사람들과 접촉하고 부통령에게도 감쪽같이 나 안 했다라고 속이고 이랬었던 그래서 결국은 해고된 마이클 플린에 대해서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는 저 사람 위험한 사람이다라고 본인이 경고를 많이 했다고 하고요. 자신도 이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돼서 눈도 마주치지 않고 조심을 했다고 하잖아요. 대통령에게 저 사람 좋은 사람 아니다. 대통령 자신에게 베네핏이 될 게 하나도 없다라고 경고를 했다고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제임스 콤이 그 파이어된 어느 날 갑자기 그 연방 수사국장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지금 이렇고 저렇고 말이 많은데 백악관 측에서 미친 사람 아니다. 크레이지맨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 같은 경우는 그런 정도 평가를 할 만한 경력은 있는 거죠. 본인이 그 검사 출신이니까요.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지금 오늘 그 교황을 만나고 그런 일이 있으면서도 굉장히 머리가 복잡할 겁니다. 지금 청문회에서 전 CIA 국장이 캠페인 관계자들과 만났다. 러시아 관계자들이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이제 좀 해보니까 알 것 아니겠어요. 코미 국장에게 충성하라고 하고 뭐 러시아 수사하는 거 손 떼라고 하고 하는데도 아니 이게 그 웬걸 하고 반발하고 그래서 해고를 했더니 이미 다 샅샅이 그 메모를 남겼고 그 메모는 이미 또 그 연방 그 법무부 부장관이 임명한 특별검사가 리뷰를 어제 다 했습니다. 그러니 이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 대통령이 돼서 해보니까 뭐 어디 뭐 정보국장한테 내가 전화를 걸면 왜 안 되지? 국가정보국장에게, 국가안보국장에게는 왜 안 되지? 대통령이 협조 요청을 하는데 왜 안 해주는 거야?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정부에서 일해본 그런 경험이 없고 CEO로 일할 때는 요청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알아서 그 물론 그 CEO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까지 미국 국민들에게 보여준 것을 보면은 알아서 그 아랫사람들이 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미리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알아서 해주기는커녕 내가 대통령인데 전화를 했는데도 이게 안 된다는 말이야. 여기서 굉장한 그 좌절을 느끼겠죠. 그래서 이것조차도 트럼프 대통령이 기회를 만들면 기회를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가라앉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 워싱턴 쪽에서는요. 아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참 그 대통령 하기 힘들어서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생각할 수 있는 순간이 곧 온다고도 보는 사람도 있지만 누가 알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주 그 허무맹랑하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허망할 수도 있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추측일 뿐이라고 이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북한에서 그 무인기로 추정되는 비행물체가
군사분계선을 넘어가서 이제 남한이 그 경고 사격을 했잖아요. 북한이 그 경고 사격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남북한 간의 이슈는 어떤 때 그 우발적인 인시던트 정도라고 말씀드릴까요? 뭐 액시던트도 아니고 그 정도라 하더라도 세계에서 다 너무나 예민하기 때문에 큰 관심을 갖고 보고 또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월스트리트저널만 하더라도 전에 그 북한 관계 전문가로 일하던 여러 사람들의 뭐 예측 같은 것을 실었고 심지어는 그 탈북자 가운데서 북한이 이 드론을 서울에 1시간 안에 보내서 공격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탈북해서 지금 북한 안에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물론 알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제대로 많이 알 수 있겠어요. 이런 것들을 또 막 그냥 받아서 그 말을 그대로 써주는 미국 언론도 지금 굉장히 많고요. 오늘 시사주간지 타임이 보도를 하긴 했지만 로이터 통신의 보도를 인용한 것이군요. 워너크라이 그 랜섬 공격 지난 주말에 있었던 그 부분은 지금 점점 많은 그 사이버 안보 회사에서 북한이 한 것 같다라고 얘기한다고 하고 그리고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의 이 내용 기사는 쫓겨난 한국 대통령의 부정부패 재판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롯데 회장, 뭐 최순실 씨 다 이제 가까이 손만 뻗으면 있을 수 있는 곳에 있었지만 아무도 서로 손은커녕 눈길도 뻗치지 않았습니다. 수갑차고 작은 그 회색인가요? 흰색 배지 503번 단 것. 그리고 일부 중계 여러분들 저녁에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을 통해서 뭐 소리로도 들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이 그 표현하기를 문재인 대통령 대변인은 이 재판에 관한 코멘트는 하지 않았다라고 보도를 했고 뉴욕타임스 오늘 역시 그 제목이 쫓겨난 한국 리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65세 회색 수갑을 찾고 뭐 혐의는 뭐 다 알고 계시는 18가지예요. 5,200만 달러 뇌물 요구한 것 등등 해서 대부분 삼성에서 온 돈이다라고 뉴욕타임스는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죄입니다라는 것. 그리고 또 다른 그 굴욕이라고 표현을 했었던 것은 한때 보수의 아이콘이었던 그런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모습으로 또 스타일리스트 없이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는데 그 트레이드마크인 그 올림머리를 스스로 했는데 가냘픈 실핀으로 보이지 않게 정교하게 했었던 그 머리가 투박한 그런 다 보이는 핀으로 그 고정된 이런 것들을 이제 결국은 또 다른 굴욕이다. 그러니까 다 포함을 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언제 판결이 나올지는 뭐 알 수 없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뭐 뇌물수수 등에 관해서 유죄로 판결이 된다면 10년에서 무기징역까지 갈 수 있고 물론 문재인 대통령 사면권이 있습니다. 1996년 이후에 한국의 가장 그 중요한 뭐 최고의 재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1996년이 누구겠어요? 전두환, 노태우였습니다. 한 사람은 사형 선고받았고 노태우는 22년 6개월. 그러나 뭐 나중에 다 그 다음 해였네요. 나중에 한참 뒤도 아니네요. 뭐 감형되고 사면되고 석방되고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있고 뭐 그때와 같은 법정이었네요. 그래서 어제 이제 일단 재판이 끝나고 내일 다시 열릴 예정인가요? 그런데 재판 끝나고 나서 3시간이었는데 다시 수갑을 차고 그리고 본인이 있던 방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돌아갔습니다. 미국의 사진과 함께 이 모든 스토리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돈 가는데 마음 간다는 뉴스 전해드리겠고요. 10년, 20년 붉은 꽃은 없다 하는 뉴스 함께 나누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만 그 맨체스터에서 발생한 자살 폭발 사건에 그 용의자 숨졌죠 현장에서 용의자와 어떤 테러 그룹과는 연관이 없다는 게 지금 그 런던 쪽에서 나오는 그
새로운 그 레이티스트 뉴스고요. 그리고 22살 제가 헤드라인에서 23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2살 용의자입니다. 그리고 또한 23살이 체포됐습니다. 지금 그 로마에 도착을 해서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비행기 그 트랩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내려오고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 대통령과 그 영부인 일단은 그 두 사람만 내려오고 있고 사람들에게 그 답례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공항에. 일단 아무 소리는 들리지 않죠? 왜 소리가 들리지 않죠? 이상하네요. 제가 여러분들께 소리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소리가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뭐 의미가 있는 어떠한 그 뉴스가 일어날 때 이것과 이슈와 관련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뭐 교황 모습은 보이지 않고요. 이제 교황이 대신 그 손님 맞이를 하라고 교황청에서 나온 그런 성직자들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악수를 하고 있습니다. 돈 가는데 마음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닌가요? 마음 가는데 돈이 있는 건가요? 돈을 쓰는 건가요? 아유, 참, 국가라고 다르겠어요. 똑같죠? 기본 그 법적인 테두리는 있지만 지도자가 돈을 어느 곳에 더 많이 쓰고 싶은가 여기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예산안이 만들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트럼프 예산안은 뭐 완전히 완결된 것은 아니고요. 의회에서 통과시켜줘야 되는데 굉장히 많이 바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메디케이드와 빈곤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요.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장애인 돕기, 푸드 스탬프 등 소셜 프로그램은 많이 줄이고 메디케이드도 8천억 달러를 그 줄인다고 하니까요. 거기에는 이제 의료적으로 어떤 연구를 한다든가 어린이 보험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크게 줄이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멕시코 벽을 쌓는 데는 16억 달러를 일단 그 배당을 해놨습니다. 그 밖에 이제 농업 보조, 기간산업, 하이웨이 기금, 외국 지원하는 것 다 깎았어요. 그래서 영국의 가디언도 이 내용을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줄이면서 벽을 쌓는 데는 16억 달러나 책정을 했네라고 헤드라인에서 썼는데 전체적으로 4조 1천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방비는 조금 늘렸고 재향군인청에도 국토안보국에도 그 밖에는 이제 많이 그 마이너스 시켰어요. 예산을 균형 맞춘다면서 그리고 10년 동안에 앞으로 10년 안에 예산 균형을 맞춘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1년에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3% 될 때를 기준으로 그렇다는 건데 지금 그렇게 안 되잖아요. 평균 2%니까 50%를 올려서 10년 안에 예산 균형을 맞추겠다는 것이고 딸인 이방카 트럼프가 신경을 쓰고 있는 6주일 생후 6주일까지 새 엄마 새 아빠 유급 휴직하는 것 여기에 이제 190억 달러 측정해 놨고요. 책정 의회가 통과시켜야 되는데 이대로는 통과 안 될 겁니다. 일단 그 민주당의 원내대표인 척 슈머 상원 의원이 중간층에 굉장히 해가 되는 예산안이라고 비난을 하고 있고 공화당의 뭐 텍사스주의 그 상원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다 지역에 따라서 이쪽에서 예산을 줄이면 우리한테 크게 해가 되고 우리한테 해가 된다는 게 지역구에 많이 안 돌아가니까 유권자가 싫어서 이거 내가 정치 못하겠는데 라고 생각하니까 반발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이럴 때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백악관의 예산안과 의회가 조절을 해서 최종 예산안을 내놓는데 대통령 예산국장이 내일 하고 모레 상원과 하원에 가서 이제 물건 파는 거죠. 우리 물건이 이렇게 좋습니다. 예산안이라는 게. 그러면 이제 미리 다 깎아줘야지 될 것까지 생각을 하고 책정한 거잖아요. 이 부분은 이렇게 다 이제 그렇게 열심히 이틀 동안 일을 할 겁니다. 그리고 팍스뉴스가 얼마나 많이 그 CNN을 괴롭게 했고 MSNBC를 고통스럽게 했고 왜냐하면 고통스럽게 했다는 표현은 맞지 않네요. 오히려 이 MSNBC와 CNN이 팍스의 시청률이 너무 높아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 이렇게 표현 드리는 게 맞겠네요. 공정하겠네요. 그런데 이게 1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인데 지난주에 25세에서 54세 사이 그 나이의 시청자가 프라임타임에 팍스보다 MSNBC와 CNN을 더 많이 봤답니다.
왜냐면요, 지난주 하면은 이게 그 트럼프 대통령이 FBI 국장을 갑자기 해고를 했는데 해고한 이유가 뭐냐, 그 해고가 맞냐, 그래서 FBI 국장이 또 여기에다가 그 복수를 해서 메모라는 거를 내놨고, 게다 대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을 한 그 연방 법무부의 법무부의 부장관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나쁘게 뭐 러시아 스캔들 조사하라고 특별검사를 임명을 하고 너무나 궁금한 뉴스가 많은데 팍스가 거의 무시했거든요. 드러지 리포트라든가 브레이드 바트라든가 이런 그 트럼프 대통령의 채널은 프로 트럼프 네트워크라고 표현할까요? 다 무시를 하니까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믿던 믿지 않던 보고 싶고 궁금하잖아요. 아예 그 보도를 하지를 않으니까 다른 데선 뭐라고 하지? 아닐 거야 하는 마음이 있는 트럼프 지지자조차도 전혀 얘기해 주지 않으니까 MSNBC나 CNN으로 많이 가버린 겁니다. 워싱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기 위해서요. 물론 아직도 이제 그 팍스 텔레비전이 다른 그 케이블 채널보다 시청률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몇 개월 사이에 계속 내려가서 더군다나 이제 빌 올라일리 같은 사람 그 성추문 같은 것으로 팍스에서 잘라버렸고, 메건 켈리도 이 채널이 좀 그래요, 여자에 대해서 그래요라고 선언을 하고 6월 4일부터 다른 채널에서 방송하죠. 6월 4일인가요 6일인가요? 그러니까 빅스타가 빠져나가 버렸잖아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는 그 스타가 있어야 되잖아요. 신문과는 달리 오죽하면 뭐 라디오 스타 뭐 이런 뭐 노래도 나오고 하겠어요. 그런데 빌 올라일리나 그 메건 켈리 같은 경우는 슈퍼스타, 별 중에 별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하니까 이게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게다 대고 이제 전 CEO도 며칠 전에 숨진이요. 그 CEO도 이제 역시 그 성추문 때문에 나오고 나서 시간이 조금 흘렀고 해서 팍스가 지금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팍스가 어떻게 뉴스하냐면요, 전과 비교하면 조금 리버럴 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팍스가 그런 쪽으로 또 뭐 약간 이렇게 가니까 션 해니티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지만 나는 그 트럼프의 그 전투사가 되겠다 끝까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약간 진보 쪽으로 가니까 시청률이 더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팍스 측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 지금 그 팍스도 조금 전환기라고 할까요? 굉장히 그 불편한 그런 그 시기에 처해 있습니다. 잠시 뒤에 이세돌 구단을 이긴 알파고가 세계 최고의 구단을 또 가뿐하게 넘겼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과연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1년 한 3개월 만에 알파고가, 구글의 인공지능이 세계 1위인 중국 바둑 마스터 커제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커제가 바둑 끝나고 나서 이해 판단력이 인간보다 뛰어나서 바둑의 신에 가까운 느낌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 좀 실리에 집착하는 것 같다고도 얘기를 했는데 1년 한 3개월 만에 굉장히 강해졌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십 년 걸릴 것이다 하는 것이 지금 점점 그 인공지능이 빨리 다가오는 것이고요. 25일, 27일 또 다른 대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런던의 그 맨체스터에서 발생한 그 자살 폭발 사건으로 22살의 살만 아헤디가 그 범인으로 지금 밝혀졌고, 23살의 또 다른 맨체스터 남쪽에 사는 그 사람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남자가 체포됐는데 체포될 당시에 웃고 있었다고 하고요. 이번 사건에 대해서 그 한 명이 저지르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관계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폭발 같은 것이 굉장히 그 정교했기 때문에 참 그 어린 사람들이 많이 그 숨졌잖아요. 22명 숨졌는데 맨체스터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와서 당혹스러운 사람들은 쉬세요라는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007의 로저 무어가 영역의 세월 많이 보냈죠. 그런데 결국은 그 숨지는 것을 열쇠가 있는 사람만이 들어가는 방에 들어가서 또 다름을 맞이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하네요. 강희 씨.